예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CQ 방송입니다. 예, 오늘은 2021년 10월 26일이고요. 예, 오늘은 역사상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 그런 날이었죠. 1979년 10월 26일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총격을 당한 오늘 그 날이었죠. 예, 그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산만 그 방조제 그 공사를 마치고 헬기 편으로 청와대에 돌아와서 그날 오후에 그 술자리를 안가에서 했죠.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심수봉이나 이런 큰 가수들이 있었고, 또 청와대에 그때 김계원 비서실장이 있었고요. 그때 김재규, 차지철 뭐 등등 청와대 직원들이 있었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날 오랫동안 그날 오랫동안 이 감정이 격해져 있던 이 김재규가 차시철에게 이 총격을 가한 것은 그 뒤였고, 그 총구를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그 총구를 겨루고 발사를 했죠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 3발을 맞고 결국 숨을 거두었죠. 김재규가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장이죠.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국정원장에 가까운데, 그 오랫동안 김재규와 암투가 거의 있었는 걸로 알려주고 있죠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1979년에서 80년도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이 있지 않느냐, 그렇게 보고요. 결국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정권 이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서 쓰러졌죠.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, 이제 그런 것이 보고 있죠. 그리고
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이 많죠. 뭐 광주 5.18 문제나, 그리고 저도 윤석열 이 후보에게 아쉬운 점은 그거죠. 뭐 전두환 씨 그런데 그래서 이제 5.18 문제도 확실히 역사상으로도 그 규명이 되어야 된다,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상이나 가십니까?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래 군부대에 그래 쳐들어가서 무기고를 털고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또 군이 또 그래 투입을 하는데 언제 매복을 했다가 군용 차량을 어디 습격을 하는지. 그리고 전에 이제 요수타원이 이제 그 있었는데 그 개정 폭파가 되었다죠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은 총구를 위로 향하고 있는데 광주 5.18 인간들은 보면 총구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. 김영삼이의 가장 이 패착 중에 하나가 그 5.18 문제였죠. 그래서 역사적인 그 규명이 없이는 항상 뒷맛이 경치가 않다. 그리고 1년에 그 광주 5.18 유공자가 1000명씩 그랬거든. 그 늘어나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100명씩 늘어나는 자체가 말이 되십니까?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5.18 그 규정을 윤석열 후보께서도 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렇게 좌파들이 심지어는 그렇죠. 우파 내에도 그렇고 지금 좌파 플레임에 갇혀서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,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. 무엇이 그러고 그런지 물론 12.12나 그런 정변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죠. 그렇지만은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김재규를 빨리 그때 체포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그 12.12에 그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.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이 이 광주 5.18과도 밀접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해서 무시해버리는 요즘 그런 인간들이 있죠.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그때 당시에 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탱커로 다시 또 따라버렸다 생각하면은 민주화가 없었겠죠. 그래서 후세 사가들이 그 광주 5.18을 확실히 그거 규명을 한 뒤에 역사적으로 그 평가를 내려야 되는, 저는 그렇게 보고요.
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뒤에 이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공간은요. 그리고 후일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 30여일 하지만은 그의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의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.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국민들이 경제 개발을 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저는 설령 제가 이 방송에서 구글 쪽에서 제재를 받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. 이제 이것입니다. 문재인처럼 그 기회가 전체 일후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용을 해서 온 국민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죠. 그리고 때로는 그 자영업자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. 예, 잠시 후에 전화 받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다.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. 최근에 북한 공산 집단에게는 집소리 말할 만에 못하는 그 인간들이 있고,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근기라 해서 사람이 그렇죠. 우리가 큰 나무가 있다 치십시다. 그러면은 그 나무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런 데 있어야 또 나무 밑에 또 갈 수도 있고, 그 나무가 있어야 또 강한 바람을 막을 수도 있고, 또 심지어는 땔감을 쓸 수도 있고, 어쩌면은 그렇게 좌파들이 지랄발광하는 이 군사 정권이 어쩌면은 이 대한민국 발전상하고도 그 직결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현대사의 의미가 너무나 극명하다. 그리고 문재인 적폐정권 5년 동안에 이뤄놓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거의 감옥으로 거의 그 처박아였고, 또 코로나를 중국산 그 우한 폐렴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고,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사기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, 그리고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사유도 그것도 거짓으로 전부 다 이제 드러나고 있죠.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그때 당시에 그 대법관 8명이
9명인가 8명인가 그렇죠. 그것도 8대 0이라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때 파면과 동시에 며칠 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구속이 되었죠. 물론 저도 윤석열 후보를 뭐 그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, 그래서 결자 해지라 해서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에 이제 동조했던 그 62명도 정말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가짜 태블릿 빚을 이용한 이 손석희를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되죠. 그래서 정말 역사 바로 세우기란 것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올바른 공적 평가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오죠.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교육 정책을 한번 바꾸면서 그 혜택의 수혜자를 받던 이제 63년생들이 그 혜택을 받던 때가 바로 그 즈음이었다. 저는 그렇게 보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날조를 하고 있는 이 기성자파 쓰레기 방송, 그리고 민노총, 그리고 정교조, 대한민국을 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막고 있다. 저는 그것으로 보고 있고, 그래서 오늘 이제 12.6이 됐고 하니 제가 이제 그런 평가를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당시 저도 12.6 때 제가 나이가 10살쯤이었죠. 하도 어린 시절 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. 그리고 세월은 또 어느덧 이제 그만큼 더 흘렸지요. 이제 이제 해솔 43년 전에 이제 일이었고, 그리고요,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고,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대통령 그 법을 만들어서도 그렇죠. 대통령 재임 시절 5년으로 한정을 해야 되지. 저는 그렇죠. 빨갱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다서의 일이었고, 그리고 실제로도 이 운전기사를 협박을 해서 억지 제명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. 저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도 들고 나니 무엇이라 그랬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등 이 좌파 빨갱이들이
지하 발광을 했죠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5.16 군사정변이나 또 12.12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북한 공산 집단을 우리가 모든 분위기에서도 압도를 할 수 있는 지금 경제력 차이가 무려 60배에 이루고 있죠. 그럼에도 이 좌파 배경이들은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려고 듭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 옆에 있는 나무처럼 이 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. 이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. 자, 이제 가을이 점점 이제 그 깊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1월로 접어들고요. 이제 그 며칠 있으면은 또 입동으로 접어들죠. 예전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입동 지절이 꼭 큰 추위가 한 번씩 나고 그랬죠. 빨래를 아무래도 해놓고 마자 밥을 먹어야 되겠고. 예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한 단계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말 역사 인식이 정말 바로 이제 정립이 되어야 된다. 이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. 그래서 문재인이는 정말 대통령 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었고, 그리고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을 앉히다 보니 오늘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이죠. 저는 문재인을 뒤를 이어서 하는 이재명이도 역시 문재인 투라고 저는 규정을 지으면서 이래도 어지럽다 맞지.
아이고 씨. 예,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오후에 또 방송 시간이 또 정해지면은 그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